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영덕군이 어촌 민속전시관을 재단장한다며 83억 원짜리 공사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공고부터 사업자 선정까지 한 달, 하필 군수 교체 시기에 긴급 입찰로 속도전을 펼쳤는데요. 특히 이 사업은 정부의 지방소멸기금이 투입되는데 전시관 재단장이 과연 지방소멸기금 사용처가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 3사 해상공원에 자리한 어촌민속 전시관, 영덕의 어촌과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온 어민들의 생활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 개관해 시설이 낡고 전시물이 빈약해 지난해 7월부터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어촌민속 전시관 컨텐츠 리뉴얼에 83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지난 5월 21일 긴급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 기간이 3주에 불과해 너무 짧다는 업체의 불만이 쏟아지자 영덕군은 제안서 제출일을 10일 연장해 줬습니다. 영덕군 재정 규모로 83억은 꽤 큰 사업인데도 뭐가 급해서 하필이면 군수 교체 시기에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긴급 공고를 냈는지 의문입니다. 직원들은 새 군수가 부임하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시설체육사업소장은 경찰 조사가 무서워 사업을 안 하느냐며 밀어붙였습니다. 이런 대형 공사할 때는 경찰 수사는 기본적인 거다. 원래 이런 의혹도 많이 제기가 되고 이런 대형 공사는 협상이나 계약 자체가 원래 그렇다. 더욱이 이 예산은 정부의 특별 재원인 지방소멸기금, 전시관 리뉴얼이 청년 정착과 일자리 창출, 생활인구 확대라는 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지도 논란입니다. 언론 취재로 논란이 일자 영덕군은 공고를 취소했습니다. 중지 이후로는 저희가 당선인이 바뀌면서 군비 부담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회의했을 때 그 군비 부담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저희가 재추진을 할 필요가 있는 걸 해서 700억 원의 지방채를 안고 있는 영덕군, 산불 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 사업이 우선인 상황에서 전시관 리모델링이 시급한 사안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선관위 청사에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선증 교부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교부식에는 박용선 포항시장 당선인을 비롯해 이동업 경북도의원 당선인, 김은주 포항시의원 당선인 등 단체장과 시도의원 당선인들이 참석해 당선증을 받았습니다. 당선인들은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인수인계 작업과 정책 점검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임기 준비에 들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북 지방의원 선거에서 63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이번에 당선된 지방의원은 기초의원이 지역구 51명, 비례대표 9명 등 60명이고 광역의원은 비례대표 3명으로 모두 63명입니다. 이 같은 당선자 수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27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종전 최고치인 2018년 지방선거 때 60명도 넘어선 것입니다. 포항시는 오늘 제31회 환경의 날을 맞아 철길숲 일대에서 환경페스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행사는 6월의 크리스마스, 지구에게 전하는 가장 쿨한 선물, 우리의 실천이라는 주제로 녹색 전환 실천 트리 퍼포먼스와 지구와 나를 지키는 생존 가방, 지구 영화제 등 다양한 참여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폐 건전지를 새 것으로 교환해주는 자원 순환 캠페인 등 생활 속 실천을 위한 그린 액션 행사와 다양한 환경 분야의 체험 홍보 부스 20여 개도 운영됐습니다. 누에를 키우는 전통 양잠은 노동력이 많이 들고 뽕잎이 있을 때만 가능해 산업화가 어려웠는데요. 전용 사료로 좁은 공간에서도 연중 내내 누에를 키울 수 있는 생산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누에 농장입니다. 누에의 먹이인 뽕잎을 정성껏 깔아주고 있습니다. 이맘때는 푸른 뽕잎을 구하기 쉬워 누에를 사육하기 좋지만 연중 뽕잎을 공급하기는 쉽지 않고 노동력도 많이 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건비의 비율이 너무 높다. 아주 높은 산업이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누에는 뽕잎만 먹는 먹이원이 단일이라는 것이 가장 큰 한계점이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뽕나무 재배 면적 감소 등이 맞물리면서 최근 6년간 누에 농가 수는 38% 감소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생산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누에가 든 상자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동하면 로봇팔이 뽕잎 대신 전용 사료를 넣어줍니다. 전용 사료는 뽕잎 분말을 기반으로 단백질과 탄수화물, 아미노산 등을 누에의 성장 단계에 맞춰 배합한 것으로 사계절 수확이 어려운 뽕잎 대신 연중 안정적으로 먹이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누에가 남긴 배설물과 찌꺼기는 자동으로 제거됩니다. 소형 비닐 온실 한 동의 절반 크기인 48제곱미터 공간에서 연간 생누에 12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산업 전환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기존에는 실을 생산하는 전통 양잠 산업이었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기능성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미래 산업으로 바꾸기 위한 최근 들어 누에는 건강기능식품에서부터 첨단 의료용 소재로까지 다양하게 활용되며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양잠 산업이 우리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도내 124교를 대상으로 경북형 지능형 과학실 플러스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실험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 개선은 최소화하는 대신 첨단 과학 교구 도입과 디지털 기반 실험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초중고 교사 21명으로 구성된 지능형 과학실 구축 지원단을 운영해 사업 기획부터 구축, 활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포항과 경주 등 경북 동해안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가 한 달 만에 다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따르면 5월 경북 동해안 지역 제조업 기업 심리지수는 99.3으로 전달보다 4.2포인트 떨어졌고 다음 달 전망지수도 98.2로 기준치 100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제조업 기업 경기 실사지수도 64로 전달보다 6포인트 하락했는데 이 같은 체감 경기 하락의 주요 원인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었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어제 포항 칠포 앞바다에서 실종된 다이버를 구조하는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해양경찰청이 개발 중인 AI 기반 해양 수색 구조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시범 적용해 최적의 수색 범위를 산출하며 실전 대응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해경은 수중 레저 사고의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수색과 구조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